도보 여행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마음 상태를 지속하게 한다. 자연 속을 걸어다니는 시간이 우리에게 깊은 기쁨을 선사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마음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은 가이바라 에킨켄의 다음 문장에도 드러난다. 에킨켄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낯선 나라로 여행을 가서 그곳의 특이한 강산을 두루 돌며 산과 들을 걸어다니고 광활한 바다를 보며 경이로워할 때 현지인들에게서 유서 깊은 관습을 배우고 지옥 특산물을 맛을 볼 때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느낀다. 그 멋진 시간 동안 접한 경험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늘 우리 곁에 머무른다. 여행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늙어서도 기쁨을 준다. 이 문장은 하이킹이나 장시간의 트레킹과 같은 도보 여행과 그 외 일반적인 여행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둘 다 외적으로 내적으로도 길 위에 있음의 형식이다. 길 위에 있음은 바로 철학과 도보 여행을 긴밀히 이어준다. 이는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견해에 가깝다. 그는 우리가 삶에서 자주 아름다운 사건을 정기적으로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삶의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이다. 물론 모든 삶이 순조롭게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뒤돌아봤을 때 한 번쯤 미소 지을 만큼 아름다운 시간이 전혀 없는 삶 또한 없을 것이다. 긍정적인 기억을 집중해 떠올리면 긍정적인 기분이 들고 부정적인 기억을 곱씹어 생각하면 부정적인 기분이 들므로 기억 속의 아름다운 시간을 돌이키려는 태도는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파니사드 속 말처럼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이 곧 우리 자신이다. 스토아 철학자 가이우스 무소니우스 룰푸르스는 이렇게 말했다. 상상을 활용하는 것에 삶의 아름다운 흐름, 마음의 평화, 마음의 건강이 달려있다. 도보 여행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행복은 단순한 기억이나 여행지에서 가져온 기념품 그 이상이다. 앞서 에키켄의 말에서 보듯 여행에서 얻은 아름다운 경험은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고 오래도록 우리 곁에 머문다. 이젠 장에서도 여러 차례 살펴봤듯 자연을 만끽하며 걷는 동안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사색하는 과정을 통해 마음이 조화를 이루고 진정한 자신에게 이르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고대 현자들은 이렇게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음이 잘 맞는 음악처럼 서로 어울리는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상태를 바로 행복이라고 보았다. 없는 음악,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공자는 말했다. 우리가 걸을 때 느끼는 행복감은 우리가 뒤로 모든 일상의 일들과는 무관하게만 느껴진다. 행복감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며 우리의 뿌리, 즉 인간됨의 바탕과 내적 자세로부터 자양분을 얻어 더욱더 강화된다.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다. 살다 보면 돈과 권력 늘 우리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들이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것들은 다만 수단으로서 가치만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따라서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에 대해 갖는 내적 태도다. 좋은 삶을 살 수 있을지, 좋은 삶의 목표인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내적 태도에 달려있다. 행복은 내면의 조화, 외부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만족감에서 생겨나는 지속적인 좋은 느낌의 바탕을 두기 때문이다. 나마가바트기타에 나와 있듯 영혼은 자신 안에서 자기 자신을 통해 행복해진다. 장자는 우리에게 이 주제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전해준다.
남백 자기라는 사람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다. 자기는 어느 날 관상을 보는 구방인으로부터 아들 중 하나가 행복을 누릴 관상을 타고났다는데, 이는 아들이 장차 한 나라의 임금이 먹는 음식과 같은 음식을 먹으며 일생을 마칠 상이란 이야기를 듣는다. 구방인의 말이 끝나자 자기는 눈물을 주르륵 쏟고는 왜 우느냐는 구방인의 무릎에 이렇게 대답한다. 당신은 그 까닭을 충분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내 아들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껏해야 술과 고기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나는 아들들과 대자연에서 논일곤 합니다. 아들들과 함께 하늘을 즐거워하고 땅의 선물을 누리지요. 나는 그들과 함께 세속적인 일을 도모하지 않고 계획을 꿈꾸지도 않으며 화려함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들들과 더불어 하늘과 땅의 진리를 따르며 세상 일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자유를 추구할 뿐 세속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상으로 우리에게 세속적인 보상이 주어진다니. 그러나 그것이 나나 내 아들들의 죄는 아니고 하늘이 정한 것일진데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내가 눈물을 쏟는 것입니다. 행복감을 스스로에게서 길어냄으로써 외부의 사물이나 상황, 외적 성패와 관계없이 행복을 느끼는 마음 상태가 있으면 운명적인 사건과 맞닥뜨릴 때조차 내적으로는 자유롭다, 행복, 만족감, 초연함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본 정서가 된다. 물론 우선적으로 내면의 질서를 확립하고 말과 행동이 내적 질서와 합일될 때 가능하므로 쉬 이르기는 어렵다. 스토아 철학을 창시한 그리스 철학자 키티온의 제노는 이를 하나의 마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칭하는 인생에서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보았다. 이것은 생각, 의도, 행동이 더 이상 분열되지 않는 삶을 의미한다. 이는 내면이 조각조각 나뉜 채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보고 생각, 의도, 행동을 정화된 내적 가치에 맞추고자 노력한다면 이 모든 것들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공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살펴 잘못이 없기에 근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자신을 돌보고 가꿔 나가려면 내적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으리라. 우리는 걷기를 통해 사색하고 성찰하는 여유를 찾을 수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감각적으로 경험하면 삶의 기준과 방향이 분명해지고 우리의 내면도 조화로워진다. 이는 스토아 철학의 기본적인 믿음이었으며 스토아 철학이 태동하기 이전 플라톤의 사상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플라톤은 모든 사람은 자기다움을 온전히 획득하고 실현하고자 노력한다면 이렇듯 자기를 유지하고 자신을 펼치려는 충동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라고 했다. 자연계가 스스로를 조절하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는 서로 다른 상이한 욕구를 한데 모아야 한다. 즉 서로 조화와 일치를 이루게끔 하여 서로 거슬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마음이 분열되어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 자신과 합일되어 살아가는 삶을 일종의 자기 획득으로 이해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자신의 집에서 주인이 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 도보 여행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마음 상태를 지속하게 한다. 자연 속을 걸어다니는 시간이 우리에게 깊은 기쁨을 선사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마음 상태를 만들어 준다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 모든 삶이 순조롭게만 진행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되돌아봤을 때 한 번쯤 미소 지을 만한 아름다운 시간이 전혀 없는 삶 또한 없을 것이다. 긍정적인 기억을 집중해 떠올리면 긍정적인 기분이 되고, 부정적인 기억을 곱씹어 생각하면 부정적인 기분이 들므로 기억 속에 아름다운 시간을 돌이키려는 태도는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이 곧 우리 자신이다.